지역의 최대 현안은 군민 대통합과 화합입니다. 선거 때마다 심각했던 후유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인데 오늘 군민 하나되기 운동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순천만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전염성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지난해 순천만에서는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돼 순천만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오늘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선거 때마다 후유증이 심각했던 고흥지역의 최대 현안은 군민 대통합과 화합이었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출범 5개월 만에 군민 하나되기 운동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고흥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고흥군이 모든 군정에 있어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된 고흥입니다. 인구 6만 6천여 명의 작은 지역이면서 선거 때마다 후유증이 심각했고 갈수록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최근 불거진 인사비리와 인허가 부조리, 추락한 청렴도 역시 이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바탕에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민선 7기 고흥군은 범군민 의식개혁을 군정의 근간이 되는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서로 이 반목과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을 앞으로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만 6천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고흥군은 그동안 관 주도로 추진하던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시책은 의식개혁 차원을 넘어서 행정 전반은 물론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파급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군민 간 갈등과 안목을 떨쳐내고 화합과 협력, 이해와 신뢰가 넘치는 포용의 지역으로 재탄생시킨다. 나눔, 배려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잘 사는 고흥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고흥군의 군민 하나되기 운동은 사실상 지역의 부끄러운 단면을 지역 발전의 전기로 만들겠다는 역발상의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전염성과 폐사율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순천만 인근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돼 50여일 동안 순천만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남과 전북, 충남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협력에 나섰습니다. 서남양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오늘 충남도서관에서 8개 자치단체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등재 대상은 충남 서천에서 전북, 전남 신안과 순천으로 이어지는 갯벌 1000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여 년을 끌어왔던 건립 계획이 민선 7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신청사 건립이 추진된 이후 20여 년 만에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차례 증개축을 통해 면적을 넓혀왔지만 낮은 안전등급과 공무원이 4배 가까이 늘면서 신청사 건립에 명분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시민들 대다수가 찬성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민선 7기의 순천시의 건립 계획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원도심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사업으로서 순천시 역시 지금까지 끌어왔던 신청사 건립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6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부지의 특성을 살려 원활한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 건물인 청사가 지어질 때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참석한 시민들 역시 신청사 건립이 지역 발전을 물론 시민 편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가 현 청사 인근으로 유력해지면서 활용 방안과 교통 문제를 두고 예리한 질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게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서야 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지역 간 갈등과 계획 수정 등 난관을 겪어오면서 전담 부서까지 꾸려 신청사 건립에 나선 순천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원활한 행정이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종 부지는 내년 1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이 지난달 패시브 샘플러를 통해 관내 주거지역과 도로, 산업단지 42곳의 미세먼지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점 4곳에서 이산화질소 농도가 연평균 기준치인 30ppb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부의 공식 미세먼지 측정소 13곳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환경부가 제공하는 측정치와 10ppb에서 최대 56ppb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눈과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한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 사이에 승용차들이 꼼짝없이 끼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도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키는 등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장동 2터널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저를 4번 충격했다가 4번. 이 사고로 38살 배모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앞에서 1톤 화물차가 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2중, 5중으로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동안 내린 눈과 비가 도로에 얇게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면서 차량들이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이 블랙 아이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결빙이 있었어요. 결빙이. 좀 미끌리다 보니까 계속 미끌린 거예요. 밤사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전남에서는 오전에만 4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한국 관광의 별 10개 부문 가운데 모두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8 한국 관광의 별 평가에서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열린자원부문, 진도 토요 민속여행이 전통자원부문, 여수시가 관광기여지자체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을 발굴해 매년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산공원의 조성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민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남산공원의 조성 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남산공원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관광형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봉황의 나라 택견 전수관 이승일 10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49통 44만 4,500원, 여수시 덕충동 충덕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40만 9,670원, 고흥군 도양읍 매동마을 주민 1동 36만 원, 파령 레미콘 박장호 30만 원, 원동마을 주민 1동 27만 원, 고흥군 도양읍 신흥마을 주민 1동 27만 원, 중촌마을 주민 1동 26만 원, 순천시 도사동 안지마을 21통 주민 1동 21만 원, 고흥군 도화면 이목동마을 주민 1동 21만 원, 도양읍 동봉마을 이영숙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 김상호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오림마을 1통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덕흥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원도동 마을 주민 1동 19만 8천 원, 순천시 도사동 신풍마을 23통 주민 1동 15만 원, 고흥군 도양읍 상하도 마을 주민 1동 13만 2천 원, 하화도 마을 주민 1동 11만 5천 원, 신흥마을 2장 장행용 10만 원, 광양 노인복지관 탁구 동아리 2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흥군이 올 하반기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에 필요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이 확보한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4억 원과 과역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 4억 원 등 5건의 현안사업 예산 17억 원이며 이미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2개 사업에 7억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고흥군은 특별교부세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군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김 채취 시기를 맞아 전남 지역의 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생산량은 1,340만 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발원은 올해 전국에서 갯병과 황백화 등의 피해가 있었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작황이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피해를 우려해 조기에 채취한 어가가 많아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이 내일부터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상직문 지붕 설치 공사로 인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공사 현장 양옆에 설치된 우회도로를 시속 4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여수 방면 졸음 쉼터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양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노선 정립에 필요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을 통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산업분석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용역은 오는 21일까지 운송사 운송 수익금 조사 분석과 노선별 탑승 인원, 운송 원가 등을 분석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대상 확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과 사회초년생의 본인 연소득 금액 완화,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이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연 200만 원 이내로 증액되고 소득금액 기준은 연 4천만 원에서 연 5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